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시리즈는 이번 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1929년에 발행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크릿처럼 말이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마음으로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그곳이 멀다면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옳은 길을 찾겠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지요?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본 목적지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힘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잠깐 길을 잃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지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해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하룻밤 지나면 그 돈이 생길 거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해요. 100만 불쯤은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 마라톤 선수가 1마일씩 뛰는 거리를 늘려나가듯이 점차 목표를 키우면서 하나씩 달성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듯 우리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안 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음양오행할 때 양,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쪽이 음극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지요.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없이 어찌 빛이 있겠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 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 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도 않은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용해왔고, 당신은 능력을 지금껏 잠재우고 있었을 뿐이지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상충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즉, 욕망의 세기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은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화가 궁금해지게 했던 시리즈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는 디펙 초프라의 일하지 않고 얻는 방법이나 시크릿 종류의 책들에서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핵심 내용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지럽고 주도하려는 바깥 마음이 고요하고 무한한 힘을 가진 안 마음을 따르게 해야 한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시끄러운 바깥 마음이 하나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 우리의 에너지가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집중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도 등이 분산된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예고한 대로 드론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